전 시간의 모든 것 오늘은 고려가요 만전춘별사 해드리겠습니다. 만전춘에서 그 만전춘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이 궁궐인데 만은 가득하다는 얘기고요. 춘은 봄이죠. 그래서 궁궐 안에 봄이 가득하다, 가득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춘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간의 어떤 애정 또는 애정 행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욕망, 사랑 이런 걸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남녀 상열지사다. 그래서 좀 배척받게 됐습니다. 점잖지 못한 내용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해석이 조금 여러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좀 자세히 해드려야 되고 이게 그리고 고려가요가 보통 여러분 삼문보라고 지금 기억했잖아. 선생님이 계속 삼문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시조의 형식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려가요가 이제 붕괴되면서 뭔가 시조의 형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당연히 문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음보의 어떤 그죠? 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시험에 내기는 선생님 그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고 나오더라도 보기에서 지정을 해주겠죠. 이런 것이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늘 밤 더디새 옷이라 더디새 옷이라 이렇게 반복이 많습니다.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펴서 거기서 이제 님과 나와 함께 누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추울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이 더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얼음 위에 댄잎자리에도 실제로 눕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고난과 뭐 역경, 시련 이런 게 있어도 나는 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다. 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비문학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들은 요약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전춘별사의 일련은 뭐다? 어떤 그죠? 고난, 시련, 그다음에 어떤 안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긴 있나 봐. 그러니까 그것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니까 그만큼 짧은 밤이 아쉽다는 거죠. 밤이 뭐 절대적으로 짧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 짧잖아요. 그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연 보겠습니다. 이연은 대조가 키워드예요. 대조. 알겠습니까? 네. 자,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시조와 형식이 유사하죠.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이렇게. 그래서 서창을 열어하니 그죠? 네, 서쪽 창문을 열어줬지니 도화가 발했다. 복숭아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화는 시름 없어 소춘풍한다 이거죠. 도화는 시름이 없어가지고 뭐한다? 봄바람에 웃는다. 소춘풍, 봄바람에 웃는다. 뒤에는 이제 반복이죠. 아주 시조의 형식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거는 그죠? 네, 사음보죠. 여기 이렇게 사음보고 이렇게 끊으면은 사음보. 얘는 지워야 되겠죠. 네. 반복이니까. 그러면 아주 시조 형식과 유사한데 경경고침상에 그죠? 아주 근심이 많은 그런 잠자리에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잠이 오리요?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 있네요. 잠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근데 서쪽 창문을 열으니까 복숭아꽃이 피었어. 근데 복숭아꽃은 시름이 없잖아. 그죠? 나하고 달리, 나하고 대조적으로. 그래서 봄바람에 웃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근심거리다. 그래서 나하고 화자하고 도하고 그죠? 네, 어떻게 됩니까?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화가 나하고 대조가 되는 존재다. 시험에 보면 밑줄 치고 뭐 그런 거 나오겠죠. 그죠? 기억과 니은 다른 작품하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도화는 화자와 대조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존재다. 나하고 대조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은요. 정과정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넋이라도님을 하는데 년이 경기도시기죠? 경력이다니 그죠? 넋이라도님을 하는데 년이 경력이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다 이거죠.
그렇게 뭐 맹세를 했었나 봐. 그런데 이렇게 벽이 더시니 니러시니까 니러시니까는 이게 좀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냐 이거야. 그러면은 님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님이 배신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로는 말이야, 그죠? 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겠다. 함께 살자.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더니 배신했다.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도 좀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라, 오라, 아련, 비오라 이렇게 돼 있죠. 오리야, 오리야, 연약한, 아련을 연약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 어린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 어리석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비오라, 비오리야. 그래서, 여흘난 어디 두고 소해 자라온다. 그죠? 여흘이 있고요, 여기. 그죠? 네. 그 다음에 소가 있습니다. 여흘을 어디 두고 소에 자라온다? 자라오느냐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면 여울은 누구고 소는 누구냐를 봐야 돼. 소가 이제 연못인데 여울은 이제 개울이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여울을 화자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울을 이 님이 바람피는 다른 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화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울을 어디에 두고 소에 자라온다는 건 내 부인인 나 화자, 나를 두고 어디 다른 여자랑 자러 가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 아마 온다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소를 갖다가 그 화자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울을 화자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지금 님의 방탕한 생활을 갖다가 풍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바람 피는 여자가 뭐 그거에 대해서 네가 방탕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화자의 입장에서 원망스러운 거기 때문에 여울을 어디 두고 소에 자라온다는 나를 어디 두고 왜 딴 여자한테 가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소코 덜면 여울도 좋으니 그래서 연못이 월면 여울도 좋으니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물론 이거를 해석의 여지가 바람 피는 여자 입장에서 왜 본부인한테 가고 나한테 안 오느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내긴 좀 어려운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걸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낸다면 보기를 줘가지고 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울하고 소는 서로 대조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울이 화자고 소가 바람피는 여자거나 아니면 반대로 소가 화자고 여울이 바람피는 여자거나 이렇게 해석을 둘 다 할 수 있다. 어쨌든 내용은 님의 방탕한 생활을 풍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연은 좀 에로틱해, 그죠? 뭐라 그러냐면 남산의 자리보와 옥산을 버여니어 금수산 이불 아래 사양각시를 안고 누워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사양각시는 뭐 향이 나는 그런 여자란 뜻이겠죠? 하나 누워서 남산의 자리보와 옥산을 버여니어 금선 이불 생각 이것도 반복을 했습니다.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운율감도 있고. 그러면서 약든 가슴을 맞차옵사이다 이랬어요. 약든 가슴을 맞추자 그랬는데 굉장히 뭐 이런 아주 어떤 육체적인 욕망 뭐 이런 거 육체적인 에로틱한 상황을 갖다가 이제 상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청소년들한테 내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선생님 생각에 나오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냥 남녀 상열지사의 하나의,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에 비해 다른 작품이 조금 점잖게 그런 님에 대한 사랑 그리움을 표현했다면 요거는 조금 더 그거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6년이라고 했는데 6년은 이게 5연으로 전체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를 5연에다 합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소니마 원대 평생에 여해일 줄 모르 없애는 건 여해다는 건 이별하는 거니까 원대 평생이면 영원히 이별할 줄 모르고 지냅시다. 즉 헤어지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설겠지만은 우리 여기 현대어역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1년 같은 경우에는 임가의 짧은 밤, 그죠? 더디새 옷이라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연에서는 복숭아꽃, 그죠? 네. 도화가 소추풍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낸다. 즉, 대조법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년에서는 벽이 되시니 니러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생 함께 살자고 맹세하더니 어떻게, 그죠? 네, 배신했냐? 뭐 이런 얘기죠. 원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탕한 님, 그죠? 네, 그래서 오리가
님이죠. 여기서 여흘은 화자 또는 다른 여인, 연못은 다른 여인 또는 화자로 모두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오연에서는 님에 대한 욕망, 사양각시, 그죠? 네, 가슴 맞추자는 거. 6년에서는 님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 다음에 반복법 이런 건 너무 흔해갖고 시험 문제 잘 안 내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년에서는 극한 상황 설정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그죠? 아무리 우리가 댄입 얼어 죽어도 우리 여기서 더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그 다음에 2연과 5연은 3장이라는 분장 형태, 그죠? 그 다음에 사음보 율격, 호흡의 완급, 수사 방법까지 시조와 접근한다. 그래서 고려가요가 붕괴되면서 시조 형식이 형성됐다. 그죠? 그런 거고요. 사연에서는 볼까요? AABA 구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같은 단어가 오는 거죠. 우리 가시리 같은 데서도 오는 건데. 오라, 오라, 아련비, 오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AABA 구조. 그 다음에 방탕한님을 역설적, 그죠? 네, 반어적으로 비꼬아서 풍자했다. 그죠? 네, 보면은. 사연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하고 여우라고 소하고 대조된다. 이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자 연대미상의 고려소교다. 그 다음에 오연이나 종결사를 독립시키면 6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강연은 의미상 연결구조를 갖고 있고 시조장르의 기원을 찾는 자료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남녀상열지사로 조선시대에 배척됐다. 그런 얘기죠. 비유 들어있다는 것도 뭐 새로울 거 없죠. 문학에는 비유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어를 주관적으로 상징화했다는 거 당연한 거고 이것도. 그 다음에 반복의 방법으로 운율감 좋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이해와 감상하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것이 시조의 형식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죠.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음보, 그죠? 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조의 형식이 이제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너갈 때는 항상 과도기적 작품이 있는 건데 뭐 이 작품도 따지고 보면은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고려가요에서 시조로 옮아가고 있다. 시조가 이제 고려 때 발생을 한 거니까 고려가요에서 이제 시조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전춘별사 설명해 드렸습니다.